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실제로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진보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견인해내서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좀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당이 진보신당, 대한민국의 유일한 진보정당 기호 16번입니다. 진보신당은 기호 16번입니다. 김종철 후보를 지지하시고 우리 서민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보고자 하시는 동작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진보신당은 기호 16번입니다. 20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보신당 기호 16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중앙대학교 학생 여러분, 동작 구민 여러분, 어느 세대 할 것 없이 모두 다 비정규직의 아픔과 서름, 양극화의 아픔, 골목경제 등에 대한 다양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다 보니 그동안 저희가 우리 김종철 후보가 동작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서민도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좀 가지고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일 투표장에 가시면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동작을에 현대 출신 두 사람의 후보가 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새누리당의 정봉준 후보가 서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가보시면 비정규직 문제를 새누리당이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봉준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름을 닦아주기는커녕 부당하게 해고를 시키기까지 하는 정봉준 후보가 어찌 갑자기 공장에 와서 서민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흑석동에 체육관 하나 지어준다고 우리 아이들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잘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아니 나 자신을 위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재벌을 위해 투표하지 말아주십시오. 지난 13일 동안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서울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저희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상, 우리 육석동의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일구어가는 세상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보신당은 정당 투표는 기호 16번, 후보는 기호 6번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입니다. 두 사람의 현대 출신 후보와 단 한 사람의 서민 후보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는 주저 말고 실력 있는 젊은 진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북석동 주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9대 총선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진보신당의 김종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이곳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동작구 육석동 주민 여러분과 더불어 중앙대 학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일이면 투표일인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비에 굴복하지 마시고 내일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 걱정 없는 사회,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걱정을 덜어드리는 3+1의 걱정이 없는 사회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고 청년들이 정규직으로서 세상에 나와서 정리해고당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바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결정적으로는 재벌들에게 재벌 개혁을 하고 재벌 증세, 부자 증세 등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상인들의 삶을 제대로 개척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동작을 주민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벌기를 바라시기보다는 아마도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조그만 재산, 그리고 아주 엄청난 무슨 영광이라든가 자식이 김연아나 박태환 같이 세계 1등을 하는 그러한 아이들은 아니라 하지라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오손도손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바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크게 보아서 세 가지 걱정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교육비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병원비, 마지막으로는 내 집 마련 걱정.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걱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을 지나고 계시는 중앙대 학생 여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교육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이화여대에서 한 해 등록금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한 해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학과가 나왔죠. 지금은 그런 1,000만 원이 되는 학과들이 점점, 조금 있으면은 점점 더 많아질 추세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한 해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비싼 대학 등록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례가 없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보다 대학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미국 정도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긴 합니다만 미국은 각종 장학금과 기부금, 기여금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서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로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이 소득을 대비해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사교육 격차,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 격차로 상당히 힘든 삶을 보내온 우리 서민 자녀들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부모님들한테 이 1,000만 원 가까운 대학 등록금 이런 거를 대달라고 하기가 보고 죄송하니까 보통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죠. 낮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밤샘 아르바이트, 즉 편의점에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피자집이나 롯데리아 햄버거 같은 데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일을 하다가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는 하는 그런 것이 보도가 되는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몸이 녹아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낮 시간에는 졸게 되고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는 졸음을 참아내야 되고 저녁에는 또다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의 서민층 자녀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재벌들 자녀와 부유층의 자녀들은 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학에 들어와서도 대학에서도 방학이면은 해외 연수, 무슨 어학연수, 해외 탐방, 국가 간 교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스펙을 쌓아가고 또 그걸 통해서 빈부가 교육을 통해서 대물림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어떤 아이든 이 나라에 태어나기만 한다면 그 아이가 자라날 시간 동안 또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공평하게 나라에서 교육의 기회, 배움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청년이, 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졸음에 쫓게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육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공약, 바로 교육비 걱정 없는 사회입니다. 이것만 없어도 우리들 자녀들 키우는데 그닥 큰 부담 걷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없애드리고 싶은, 제가 여러분들께 덜어드리고 싶은 두 번째 걱정이 있습니다. 이곳 중앙대학교 병원, 웅장한 병원이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일단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족이 병에 걸리면은 이 가족이 큰 병에 걸린 건가? 우리 아이가 어떤 병에 걸린 건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거 다시 못 일어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시죠. 하지만 그러한 병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서 병보다 더 무서운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원비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나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려 있을 때 당연히 이 가족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따뜻하고 안정시키면서 치료할 것인가만을 걱정해도 모자랄 가족이 이 병을 치료하고 나면은 과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괜히 헛돈만 쓰는 게 아닐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현실인 것입니다.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나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에 한번 가게 되면은, 만약에 밤에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고 부모님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MRI나 CT를 찍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다 들으시죠?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 듭니까? 빨리 찍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거는 얼마나 하나요? 이런 마음, 이런 질문부터 나오게 되나요? 당연히 빨리 치료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얼마인지 덜컥 겁부터다는 게 현실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할 때 1인실에서 따뜻하게 치료받기보다는 도태기 시장 같은 6인실에 빨리 보내지 못해서 안달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6인실 환자 6에 보호자 12명이 완전히 그냥 뒤엉켜서 과연 누가 환자이고 누가 보호자인지도 알 수가 없고, 이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받은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병실에 가족을 보내려고 애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풍경이, 비참한 비정한 풍경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국민이건 아프면 그 국민이 원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 평생을 가난하고 열심히 일해온 그런 이유로 더 아프게 된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만큼은 적어도 나라에서 돈 걱정 없이 치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비 걱정 없고 병원비 걱정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흑석동 체육센터 지어주는 거 좋겠죠. 하지만 그것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저의 공약하고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한다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걱정부터 덜어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작 주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덜어드리고 싶은 세 번째 걱정은 바로 내 집 마련의 걱정입니다. 전세금 인상의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집이 없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재계약 시점이 되면 이번에는 전세금을 얼마나 올려야 할지, 또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면 이 서울을 떠나서 변두리 경기도 외곽 어디로 나가야 할지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숫자가 우리나라 가구의 숫자, 세대의 숫자보다 적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몇 년 전에 100%가 넘어서 108%, 109%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가구의 숫자보다 주택의 숫자가 108%나 더 많고, 즉 집이 남아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남아도는 나라에서 어떻게 전 국민의 절반이 내 집 마련에 걱정을 해야 되고 전세금 인상에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채씩 수백 채씩 소유하면서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그 고통을 모기 삼아서 그것을 빌미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불로소득 세력, 주택 투기 세력을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단 한 번도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을 수십 채 갖고 있는 이 주택 투기자들, 그 재산을 강제로 환수해서라도 저는 우리나라의 내 집 마련의 서름을 없애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다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의 숫자가 전 세대, 전 가구 숫자보다 많은 나라에서 내 집 마련에 걱정을 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이런 나라는 이제 바로 잡혀야 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지 않고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의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3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고 살아야 33평짜리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비 걱정, 교육비 걱정, 그리고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사회, 저희 진보신당과 저 김종철이 여러분들께 만들어주고 싶은 그러한 나라,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노후 걱정입니다. 우리 노후가 정말 불안하죠. 현재 노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폐지를 주워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습니다. 제가 1970년생인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1970년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102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71년 돼지띠는 104만 명이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태어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47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971년에는 104만 명이 태어났고 2011년에는 47명이 태어나서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노후가 위험하고 노인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즈음에서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소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할 때, 그리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주로 누구의 표를 받아서, 어떤 분들의 표를 받아서 집권했습니까? 바로 대부분은 여기도 다니시는 노인 어르신들의 표를 받아서 집권을 했습니다.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겠다.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고 무질서한 나라를 바로잡겠으니 어르신들 꼭 새누리당에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해서 집권한 당이 새누리당이요,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인들께서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 박근혜 대표를 밀었는데, 도대체 그들이, 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인들을 위해서 해드린 일이 무엇입니까? 노인들께서 아파서 병원에 오면 가장 먼저 무상으로 치료를 해드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반지하에 곰팡이가 풀풀 나는 그런 방에 살고 계실 때 그 노인들을 위해서 따뜻한 임대주택 하나라도 마련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9만 원, 8만 원밖에 하지 않는 그 기초노령연금 딸랑 드리면서 한 달 이거 갖고 사시오 하는 것 빼고 도대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노인들께 해드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으로 불효막심한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새누리당 규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표를 받아서 집권한 당이 정작 어르신들한테는 단 한 가지도 해준 적이 없는 불효막심한 정당, 불효막심한 정권이 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입니다. 저희 진보는 바꾸겠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서럽지 않도록 아프셔서 병원에 오시면 가장 먼저 무상으로 치료를 해드릴 분들이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또한 돼지 줍는 노인들이 반지하에 곰팡이 냄새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임대주택이라도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먼저 제공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한 달에 9만 원 하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단기적으로 2배인 20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중기적으로는 30만 원 이상으로 올려서 노인들께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여유 있게 그나마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전 세계 노인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자살한다는 그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노인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진보신당에 투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저 다음에 유세하실 분이 청년 유니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청년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고 했던 청년 유니언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인 김영경 전 위원장이 제 뒤에 지지 연설을 해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짧게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이 나라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활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어가고 인생의 첫 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그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서 10년을 비정규직으로 살았을 때 월급이 130만 원 이상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기에 저는 비정규직, 청년 비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도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또 더불어 현대판 노예제도인 파견제를 폐지하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을 부득이하게 쓸 경우에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러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좀 이따가 청년유니언 전 김영경 위원장님한테 들으시길 바라고요. 비정규직을 줄이고 우리 서민들의 병원비, 교육비, 내 집 마련 걱정을 없애드리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그러한 일을 재벌 출신 정치인 정몽준이 저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도 기호 1번 정몽준을 찍으시고 재벌 CEO 출신 이기한 후보가 저보다 재벌 개혁과 서민복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다면 이번에도 2번 이기한 후보를 찍으십시오. 하지만 재벌 개혁, 비정규직 정규직화, 서민복지, 보편복지를 가장 잘할 후보가 진보신당 김종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번에는 주저없이 기호 6번 김종철 그리고 진보신당 비례대표 16번 진보신당을 꼭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치하는 거 보면 정말 짜증나시지 않습니까? 이 낡은 정치, 재벌 정치 종쳐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기호 16번입니다. 진보 의원 한 사람이 의회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3%밖에 되지 않는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치판이 썩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진보신당은 기호 16번입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특권 세력,
마설들에게 우리의 정치를 맡겨놔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비례대표 1번 후보도 비정규직 여성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입니다. 청년들이 청년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들 스스로 삶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전 위원장이신 김연경 위원장님이 우리 김종철 후보를 지지하러 지지 유세를 하러 오셨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 여러분, 이 길을 지나다니시는 청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미래를 위해 투표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손자 손녀를 위한 4월 11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재벌들이, 특권 세력들이 의회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청년 스스로 일어나 우리의 문제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기호 16번입니다. 유일한 진보정당 기호 16번을 꼭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청년 노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 조직 청년유니언의 전 위원장이신 김연경 위원장님을 동작 구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청년유니언 전 위원장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동작 구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비도 갑자기 오고 많이 우울한데요. 네, 점심 드시러 많이 발길 재촉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총선 투표일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선거운동일이기 때문에 식사하러 가시는 길, 또 비 피해서 빠르게 걸어가시겠지만 저희의 이야기에도 귀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공약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현명한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지지 유세를 할 수 있는 건 저에게는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보신당 후보이신 김종철 후보님은 아마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아실 텐데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참 훈남이시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얼굴만 잘생기신 것이 아니라 앞서도 연설하셨지만 정말 뛰어난 능력과 검증된 실력을 갖추신 후보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이 누구보다 보증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유니언 전 대표라기보다 사실 이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여기 길에 지나다니시는 수많은 청년분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님께 청년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도 나이 30살까지 대학 등록금, 학자금비 갚느라고 사실 보증금을 마련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아직 결혼은 꿈도 꾸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보증금이 없어서 작년까지 서울 고시원에서 1년 가까이 살다가 다행히도, 너무나 다행히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지금은 그나마 햇볕을 보면서 숨을 좀 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물량이 적고 대형 아파트뿐인 이 조건에서 사실 수많은 청년들 혹은 신혼부부들 또는 서민들이 자기 집도 가지지 못한 채 햇볕도 들지 않은 곳에서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희 청년들의 탓도 서민들의 탓도 아니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저는 거리로 나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떠한지는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치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현재 25%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게 되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될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등록금과 일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도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우울하지만 지금 20, 30대 청년들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소멸해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 사실 이 날씨보다 더욱 우울하고 우중충하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겠는데요. 저희 청년유니온이 2010년에 창립을 하고 2년 가까이 동안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다 보니까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그 등록금을 내주시는 부모님에게 죄송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있느냐? 아마 여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곳곳에도 많으실 텐데요. 제대로 된 이 법정 임금인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받고자 했을 때도 대부분 부당한 해고를 당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편의점 500군데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66%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충격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흔히 구로나 가산 이런 중소기업에서 다니는 청년 노동자의 삶은 어떨까요? 자기 주변의 친구분들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도 대부분 임금 수준이 120에서 1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야간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 좀 해야지 15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문제는 대부분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대는 학자금 때문에 빚을 지고 있고요. 30대는 주거 때문에 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실은 졸업을 하고 나서도 30대 초반까지 계속 빚쟁이로 살아가면서 연애도, 결혼도, 육아도 포기해야 하는 그야말로 삶 자체를 포기하는 삼포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이 저희 청년들이 정말 눈이 높아서일까요? 저는 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냈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 와서 그 공약이 우리의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망언이나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청년들을 일회용품으로 전락시키는 청년 인턴과 같은 일자리만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들이 제대로 된 고용을 늘리지 않고 공공기관이 3%의 청년 신규 채용이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도 하고 있지 않고 감시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눈이 높다고 탓하면서 백수들을 모아서 농촌으로 보내겠다는 망언이나 일삼고 인도네시아 탕원강으로 보내겠다는 국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의 현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정말 많이 속아왔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에 정말 많이 속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대로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저희 진보 진영의 진보 신당과 같은 우리 당의 힘이 더 커져야지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당에서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진보 진영과 진보 신당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동작구가 노량진, 학원가와 고시촌으로 더 이상 점철되는 곳이 아니라 노량진의 학원가와 고시원에 불이 하나둘씩 꺼져서 진정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로, 그리고 이 동작구에서 만들어지는 희망이 대한민국 전체의 희망으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웃으면서 일하고 웃으면서 공부하고
웃으면서 결혼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일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현명한 선택이 꼭 필요하다고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내가 태어날 나라는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살아갈 나라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의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꼭 현명한 투표로 대한민국과 동작구를 아름답게 바꾸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예, 동작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도, 서민들의 삶도, 우리 김종철 후보의 이야기나 우리 김영경 초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또 우리 옆을 둘러봐도 참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2년 전 3년보다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얼마나 서민들이 힘들었습니까? 허리띠 더 졸라맬 허리띠도 없지 않습니까? 허리띠 더 졸라매다가 서민들 허리 다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또 속으시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의원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같은 정당이요 같은 정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투표하시겠습니까? 현대재벌 정몽준 현대 출신 이계한 후보를 위해 투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손자 손녀 우리 아들 딸 나의 삶을 위한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동작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4월 11일은 지난 수십 년 속아온 낡은 정치, 재벌 정치를 종치고 서민이 의회 주인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날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처럼 낡은 정치, 재벌 정치가 계속 판을 친다면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의 삶은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극석동 지역의 골목 상권도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서민 아이들도 미래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바꿔봐요. 선거대만 나타나는 보수정당 몰아내고 기호 16 진보신당 16번을 찍어봐요. 선거대만 나타나는 보수정당 몰아내고 기호 16 진보신당 16번을 찍어봐요. 안녕하세요. 진보신당 비례대표 2번 후보 파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한국, 같은 이유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군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김순자 씨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인 김순자 씨와 이제는 국회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김순자입니다. 저는 청소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휴게실도 점심 식사도 없는 삶이 너무 서러워 동료들과 노조에 가입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이제는 복직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이제는 진보신당과 함께 국회에 진출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다른 당이 간판을 바꿀 때 진보신당은 삶을 바꿉니다. 믿음직한 정통진보 기호 16번 진보신당.